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은 빼고, 남한만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엔 지금 도로도 없고, 하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면적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전은 남부지방이에요? 중부지방이에요?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뭐라 그랬어요? 삼남지방이라 그랬다고. 세계의 남부지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오랫동안 분단이 고착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강해졌거든요. 한반도 전체보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여기 경기 강원은 북부고 여기 충청도는 중부, 여기 전라도 경남 이쪽은 남부, 이런 개념들이 잡힌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자, 여기 서울에서 부산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 거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디 거쳐서? 서울. 대전 거쳐서, 그죠? 그 다음에 대구 가서 부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노래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우리는 머릿속에 이게 아주 딱 굳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머릿속에 굳어진 게 100년이에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놓고 볼 때 4900년 동안은 이런 길을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대전서 이렇게 전라도까지 가니까 딱 봐도 누가 봐도 대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국에서 제일 교통이 좋고 삼남의 요지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새 와서 이런 거고요. 자,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닐 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걸어가면 한 보름 걸려요. 왜? 부산포에서 상륙했던 왜군들이 서울까지 가는데 딱 보름 걸렸거든. 갓도 기요마사하고 고니시 유키나와가 이끄는 일본 20만 명 군대가 서울 한성까지 도착하는데 15일 걸렸어요. 그냥 아무 장애 없이 툭툭툭 치고 간 거야. 근데 그때 갓도 기요마사하고 고니시 유키나와가 이 길로 갔을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참 도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떻게 다녔냐? 이렇게 갔죠. 옛날 사람들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이렇게 다녔어요. 한 발짝이라도 가깝게. 이게 수천 년 동안 다니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대전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어디예요? 충주예요. 충주서 하루 자고 보찜 다시 챙겨가지고 어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조령을 넘어서 문경으로 가는 거죠. 문경으로 가는 조령이 뭐예요? 경상도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래서 조령 밑에 동네를 뭐라 그래요? 조령 밑에 남쪽, 거길 영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남. 영남이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조령 밑에 동네란 소리예요. 고개령자 써서. 여기 클래스가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자, 이렇게 다녔어요. 실제로. 그래서 서울서 그 이천 여주 쪽으로 해서 그 장호원 쪽으로 해서 이게 서울서 부산을 잇는 최단거리고 4,900년 동안 일리 다닌 거예요. 그런데 기차는 왜 일리 안 간 거예요? 수준이 좀 올라갔네. 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그냥 이렇게 남부 중부를 이렇게 나눠요, 요새는. 그죠? 그리고는 이제 동서로 나눠. 그러면 여기가 1사분면이 되고 2사분면이 되고 3,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달라지는 게 뭐죠?
아니, 이제, 날씨지, 날씨.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죠. 기온이 올라가죠. 그러면,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뭐가 달라지죠? 지형이죠. 여기를 칼로 한번 잘라본 거야. 그래서 보면, 이 북한 지역은 앞에 두산, 뒤에 두산, 다 산이야. 서해안 여기만 잠깐 평야야. 다 산악지된 거죠. 여기 중부지방은 딱 자르니까 여기가 이게 뭐예요? 이게 태백산맥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와서 여기 어디야? 김제 전주 쪽으로 해서 한 요쯤 되게 여기를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높은 게 아니라 여기가 높아지죠. 이게 뭐예요? 이게 소백산맥이죠. 즉,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넘겨서 보면,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저 개마고원서부터 이렇게, 뭐지, 이게? 태백산맥, 백두대간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다가, 요쯤 오면 좀 약해져요. 밑으로 뻗는 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요 라인을 타고 뭐가 돼? 소백산맥이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봉화, 이거 가면 산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단양에서 영주 넘어가면 무슨 국에 넘어가죠? 중령. 옛날에 그 희방사 안 다녀보셨어요? 소백산 타러? 희방사역 갈 때 어떻게 길이? 이렇게 가잖아. 1시간 올라가잖아. 지금은 다 터널 뚫었어요. 여기가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이제 충주에서 문경 넘어가는 게 아까 얘기했던 조령. 여기 괴산서 문경 넘어가는 게 이화령. 여기 보은서 상주 넘어가는 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소백산이 있고 여기에 월악산이 있고 그죠? 여기에 송리산이 있고 여기에 가면 뭐가 있어 이제 또 저기 지리산 가기 전에 그 뭐지? 무주 덕유산 여기 덕유산이 있고 여기에 이제 무주가 지리산이 있는 거죠. 이 산이 다 여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기찻길이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기찻길이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야. 이명박이 운하 뚫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거 타고 이렇게 여주로 해서 충주로 해서 남한강 타고 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낙동강 타라서 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를 못 넘기는 거라고요. 근데 뭐 무슨 공법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명박이. 여기 저는 뭐 공학도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때문에 안 돼요. 지금 기술력으로는 근데 하고도 남어. 해저터널 막 수만 킬로를 뚫을 수 있는 세상인데 뭐. 그래가지고 여기를 기찻길을 일제애들이 놀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산이 많아서 여기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걔네가 찾은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영동에서 김천 넘어가는데. 뭐죠? 주풍령 올라갔다 내려갈 때 막 이렇게 가요? 고개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 대간 중에 여기가 제일 낮은 거야. 제일 만만한 거야. 그래서 야 윤리 넘겨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대전이 걸린 거예요. 그전 같으면 일리 안 와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생겨난 도시가 대전이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일제가 놓은 철도예요. 이게 경부선, 호남선, 이게 뭐죠? 경의선, 이거는 경원선,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철도가 이래요. 이게 뭐예요? 장항선! 요거는 충북선, 호남선, 전라선, 이거 뭐지? 이거 남해선이라고 안 하고 뭐더라 이게 이름이? 하여튼 그래요. 근데 자, 이 그림을 놓고 요 그림을 보세요. 누가 봐도
대전이, 교통이 최고 좋은 데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네. 누가 봐도. 그래서 대전은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도 교통이 좋으니까 사람이 막 몰려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교통이 좋으니까 기관들이 몰려오고 뭐가 오고 막 가만히 있었는데 니네 연구단지라도 해 뭐라도 해. 가만히 있었는데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대전 사람들은 지금도 그 근성이 똑같아요. 지금도 야 대전은 교통이 좋아서 가만히 있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옛날인데 지금은 철도 교통이 이렇게 변했어요. 꽤 많이 났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서 고속버스도 대구나 부산 가고 뭐 여기 갈 때 포항 가는 고속버스들이 전부 다 대전으로 해서 갔었잖아요. 지금 그 대전 IC 앞이나 그 회덕 삼거리 그 경부선하고 호남선 갈라지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서 있어 보세요. 고속버스 몇 대나 지나가나. 대전 가는 거, 유성 가는 거 말고 하나도 없어요. 진주 가는 거 가끔 한 대씩 가.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호남선 쪽으로는 여기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고. 논산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다. 그죠? 이쪽 가는 거는 이게 가깝다 그랬잖아요. 여주, 충주로 해서 저기 중부 내륙선인가 이걸 탄다니까요. 10몇 킬로가 가까워요, 부산까지. 그래서 대전을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고속도로는 그렇다 치고 지금 기차도 일리 놓고 있어요. 작년에 부발에서 충주까지 여기 문경까지 개통된 거 혹시 아세요? 뉴스 들어서 아시죠? 이거 몇 년 있으면 이제 연결돼요. 지금 놓는 건 무조건 고속철이에요. 무조건 250km 이상 가는 차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모든 차가 대전으로 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대전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많은 기차들도 부산 사람들이 여기 충주 쪽으로 해서 올라갈 거예요. 고속버스는 이미 다 운전하는 사람도 서울서 부산까지 충주 쪽으로 가면 10몇 킬로, 20킬로, 10분, 20분이 단축되는데 왜 대전으로 삥삥 돌아다니겠어요? 기름때 가면서. 지금 있잖아요. 대전 사람들은 30년 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대전이 최고다. 대전이 교통 전국에서 제일 좋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1900년도에 철도 유충지가 됐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70년도에 경부선이 개통했어요. 저 고속도로가. 근데 이때 이미 대전은 한 5, 60만 도시가 된 거고 전국에서 교통이 제일 좋은 도시가 된 거고 충청권의 최고의 도시가 된 거야. 이미 60년 동안에 기차 때문에.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놓는데도 여기 대전을 빼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만 해도 토목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철길 따라 놓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대전이 철도 고속도로의 분기점이 된 거죠, 동시에. 너무 가만히 있어도 막 성장을 하는 거야. 대전을 경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성장했어요. 아무 노력을 안 했는데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저절로 성장을 한 거야. 아무런 노력도 안 기울였어요. 그리고 났더니 연구단지 뭐 심어줬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이 연구단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대전시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대구나 광주보다 산업단지가 10분의 1 수준이래요. 하이테크한 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맨날 뭐 시청에서 뭐 스타트업 뭐 성장시켜서 대전의 경제를 난 좀 웃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0만 도시라면 모르겠는데 150만 도시를 어떻게 스타트업이 먹여 살려. 대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나마 하나 있는 거 맨날 불나는 공해 유발 업종인 타이어 공장밖에 없잖아요. 천안이나 청주 하이닉스 공장 한번 지나가다 보셨어요? 하이닉스에서 먹여 살리는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요. 청주 가서
저 고향이 그쪽이에요. 밥 먹어보고, 식사하고 보면 사람들 옷 입는 게 대전보다, 훨씬 나아요. 음식점 수준이 훨씬 높아요. 아, 진짜예요. 삼성전자에서 연말에 보너스 한번 풀면 천안 시내가 들썩들썩해요. 천안 시내에 일식집이 자리가 없어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냥 식구들끼리 가서 밥 먹는 거예요. 집집마다 피아노를 다 들여놔. 두 내외가 5천만 원씩 받으면 1억이 갑자기 통장에 딱 꽂히는데 뭐.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신나버려. 그냥 그때 다 팔어, 차를. 대전하고 경제가 너무 달라요. 근데 대전 사람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전국 대도시 중에 유일하게 대기업 생산시설이 없어요. 한국 타이어 있긴 있지. 한라공조하고. 부산, 대구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대전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동안 너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몰라요. 문제예요. 고속도로 얘기를 하면 더 심각해져요. 고속도로도 처음에 70년도에 이게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좀 좋은 걸 못 갖고 와서 죄송해요. 내가 그릴 수는 없잖아. 나 못 그려. 근데 불다한 건데,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한 건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70년대 달랑, 경인선, 경부선밖에 없을 때예요. 그러다가 이게 나 한 중학교 정도 돼. 요게 90년대 고등학생 때 이렇게 해서 중부선도 놓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구 부산 88고속도로라고 해서 놓고, 구마선 놓고, 남해고속도로 요 정도까지만 해도 대전은 딱 봐도 돋보여. 누가 봐도 돋보여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옛날 거예요. 지금 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나서 자란 동네가 여기예요. 딱 여기예요. 그 동네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동, 서, 남, 북. 우린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전 그전에는 동서남북을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었어요. 대전밖에 없었죠. 이거를 고속도로 7x9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동서로 9개, 남북으로 7개를 격자형으로 갖춰주면 이게 다 엮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7, 9, 63개의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63곳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어디만? 전국에서 대전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지금은 전국이 다야. 다 교통의 유지지 뭐 교통 나쁜 데가 어디 있어요? 서울까지 몇 시간 걸리는 데가 어디 있어? 다. 대전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 과거의 명당은 배산임수가 뭐예요? 등 뒤에 역시 좀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이 명당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흘러야 돼요. 그 공장이 그렇더라고. 제가 가봤잖아요. 근데 요새 이게 내게 아니라 요새 명당은 뭐예요? 맞춰보세요. 제일 젊은 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딱 배워가지고 해야 돼요. 난 강사하면서 뭐 따라하세요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건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좌철도 우도로. 자, 오늘날의 명당이 뭐라고요? 좌철도 우도로다. 교통 좋은 데가 최고야. 좌철도 우도로. 자, 따라하세요. 좌철도 우도로. 이게 오늘날의 최고의 명당이라는 거예요. 맞죠? 요새는 그 조상묘도 옛날에는 막 뭐 직관들이 와서 뭐 무슨 나무 뿌레기 잡고 다니면서 잡아줄 필요 없어. 차 들어가는 데가 최고 명당이야. 맞잖아요.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좌철도 우도로여가지고 한 80년 동안, 이제 뭐 100년 동안 잘 뽑아먹은 게 어디야? 대전이죠. 잘 뽑아먹었지,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었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국이 다 좌철도 우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전 사람들이 방심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다들 방심하더라고. 이걸 내가 이렇게 실증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자,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빨리빨리 가야 되겠대. 경부선 철도를 만드는데 이 일본 놈들이 와서 1892년부터 측량을 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측량해서 그대로 길을 딱 놓은 게 아니야. 와서 협의해서 몇 번을 답사해가지고 했는데, 원래는 이 3차 안이 확정될 뻔 했었어요. 그게 공주를 통하는 거야. 근데 공주 유림들이 반대했다는 얘기 들었죠? 이게 요때야. 실제 반대했어요. 근데 유림들이 반대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어요. 그 외에도 이유는 많았어요. 자, 빨리빨리 가야 돼요. 맨 처음에 답사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지금 이게 검은 게 뭐예요? 현재의 철도란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가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청주서부터 여기까지는 뭐하고 일치해요? 거의 중부고속도로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죠? 개념 잡히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는 거야. 왜? 충청도에선 그때 청주니까. 여기는 너무 까마득해서 갈 생각을 못하고 그래도 청주는 들려야지. 그래도 상주는 들려야지. 왜? 상주가 경상도에서 짱 먹는 도시였거든. 기차교통 이전에. 경상도가 뭐예요? 경주와 상주가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거든. 그죠?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가 있는 데라 그래서 전라도.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가 있는 지역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가 있는 데다. 그래서 지금 요거지. 용인으로 해서 진천으로 해서 청주, 상주를 이렇게 빼려고 그런 거야. 지금의 중부고속도로하고 거의 일치하는 노선을 처음에 답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청주와 상주를 연결하는 게 핵심이야. 야, 그래도 충청도의 굴지의 도시하고 경상도 굴지의 도시를 연결시켜. 왜? 그래야 사람이 탈 거 아니에요. 허허벌판에다가 기찻길 깔아서 뭐해? 도시를 통과해야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 청주서 상주를 가려다 보면 뭘 지나가야 돼요? 속리산을 넘겨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던 거예요. 속리산은 여기 계룡산하고는 급이 달라요. 속리산은요, 계룡산이 금강장사면 속리산은 한라장사 정도는 돼. 그 씨름판에서. 급이 달라요. 무지하게 큰 산이에요, 속리산. 그래서, 안 되겠다. 돌리자. 두 번째 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주풍령을 그때 잡은 거야, 이제. 주풍령이 그중 제일 만만하니까, 그러면 청주로 해서 주풍령으로 이렇게 가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안인 거예요. 근데 이때도 상주를 포기해야 되는 게 큰 마음에 걸리는 거야. 아, 상주 돌려야 되는데 상주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주풍령을 찾아낸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다가 세 번째 안이 이게 이제 굉장히 유력했어요. 이거는 자, 대전서부터 서울까지 무궁화나 새마을을 타고 가시다 보면 KTX도 마찬가지고 터널 지나요, 안 지나요? 없어요. 그냥 100m 미만짜리 한두 개 지나가. 없어요. 양쪽으로 다 뭐예요, 계속? 평야야. 그래서 일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다 산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천안에서 쭉 뺀 거죠. 그래서 논산 은진 쪽에서 이렇게 우회하는 방향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공주. 이때는 공주가 충청 남북도 통틀어서 최고 큰 도시니까.
1900년도에. 여기. 그래서 그랬더니 실제 공주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 사장님 왜 반대한 거예요? 공주 사람들이 왜 반대했어요? 네, 그거예요. 자기 조상님들을 땅에 잘 모셔놨는데 기찻길이 가면 어떻게 돼요? 덜컹거린다고. 지축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기도 했고, 여기 천안에서 공주 가다 보면 여기 뭘 지나야 돼요? 차량고개를 지나야지. 그 차량고개를 버스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기차는 고개를 조금만 높아도 못 올라가요. 그것도 걸리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포기. 그리고 넘어돈다 이거지. 넘어돈다 이거죠. 여기 산이 있는 것도 그거. 그래서 이것도 포기. 그러다가 이제 산도 피하고 물도 피하고 반대 여론도 피하고 해서 찾은 게 뭐예요? 그래서 찾은 게 대전이에요. 대전은 그때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냥 허허벌판이거든. 그래서 대전으로 경유해서 추풍령 제일 만만한 고개로 해서 영동 김천으로 넘기는 이 노선이 최종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여적 제일 잘 들으시다가 왜 조르세요? 여적 제일 잘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당시의 토목 기술은 제일 무서운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산이 나오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 새로 뚫는 고속도로 가보셨어요? 계속 터널이요. 강원도 쪽 가면. 잠깐 교량 하나 지나가고 또 계속 터널을 막 10km씩 뚫어요. 근데 당시에는 터널 못 뚫어요. 그때 토목기술로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대로 이렇게 골라서 가는 거죠. 그리고 강을 건널 때도 강폭이 제일 좁은 데를 찾는 거야. 금강교하고 여기 신탄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신탄진 청원 넘어가는 다리하고 3배 차이 날걸? 그러니까 강폭이 좁은 데로 돌리는 거야. 그죠? 전 토목 전공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 30분 간격으로 서울서 30분 타고 내려오면 수원, 30분 타고 나오면 천안, 30분 타고 내려오면 조치원, 30분 타고 내려오면 대전. 요쯤에 역 하나 만들어줘야겠네. 해서 생긴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부선을 이렇게 해서 이제 호남선을 어떻게 갈라야 되느냐 했는데, 호남선을 가르는 걸 가지고 또 충남 도청 이전하는 걸 가지고 천안, 조치원, 대전이 2번 싸웠어요. 3파전을 한 거야, 2번 다. 분기점 우리가 가져가겠다. 도청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2번 다 대전이 이겨요. 한 번은 김갑순이 때문에 이겼고, 또 한 번은, 대전에 기관고가 있어, 이미. 여기에 이제 기관고가 이제 옛날 전기차니까, 관련 시설인 것 같아요. 나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 더 쓰자. 좀 더 내려와서 가려면 그만큼 신규 노선 건설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저런 이유로 대전에서 분기를 하는 걸로 되긴 거예요. 그래서 대전이 경부선과 호남선이 분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날로 먹은 거죠. 그런데다가 뭐예요? 도청까지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100년 동안에 빛의 속도로 성장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연구도 없는데 여기로 왔잖아. 여기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부선 철도가 441km짜리인데 이게 천리가 1100리네. 1100리인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지네들 수탈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요, 경상가도, 삼남가도 이런 그 길이 있었대요. 그 길로 다녔대요. 그러다가 서울 부산 가는 중로, 동로, 서로. 그래서
충주로 가느냐, 제천, 단양 영주로 가느냐, 이쪽, 연풍으로 가느냐, 뭐, 이렇게 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경부철도가 만들어지면서 대전이라는 도시의 역사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